코로나19와 불편한 동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포커스는 코로나가 아동 발달과 심리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은진 마음함께 심리상담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불안감을 느끼는 부모와 자녀 수가 이전보다 상당히 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혹시 통계적으로도 나타나 있는 수치인가요? 네,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여당 국회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중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76.1%가 답했습니다. 응답 중 가장 큰 변화는 77%로 신체 활동 감소로 꼽았는데요. 네. 신체 활동 감소로 대근육과 소근육이 제대로 발달할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74.9%가 언어 발달의 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으며 63.7%는 과도한 실내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 및 공격적 행동이 늘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네. 보통 4, 5세가 되면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사회성이 떨어진 것 같다며 낯가림이나 또래 관계에서 문제 발생이 증가하였다는 응답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네.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들도 역시 전반적으로 교사들과 비슷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모들은 교사와 달리 83.5%가 미디어 노출 증가가 가장 큰 악영향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총체적인 영향을 준 거라고 분석하며 비대면 사회가 언어 발달에 영향이 미쳤으며 사회성에도 타격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 사태의 아동 발달 지원 사례 중에 방금 말씀하신 사회성 발달 지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대면 만남이 줄어든 게 분명한데요. 이런 부분도 아동 성장에 미치는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아를 만들고 자율성과 주도성을 획득합니다. 관계 속에서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고 사회 규칙을 익히며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며 적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줄어든다면 한창 사회성이 발달돼야 되는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증가하는 저희 상담실에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또래 관계 문제인데요.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들이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회피하면서 친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 규칙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결벽이나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이 사회성이 결여된 채 자라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렇게 불안 증세를 보이는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아동이 가장 안정감이 느끼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네. 그래서 주 양육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양육자는요, 코로나19의 방침은 따르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하고요. 일관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아동이 불안이나 결벽, 강박 증세로 힘들어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가까운 심리상담센터에서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네, 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요즘 이렇게 집단 감염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불규칙한 학교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게임 중독 등의 이런 문제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한 방안들도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님과의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해서 부모님과의 소통이 증가하였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만큼 부모님들도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받으셔서 아동을 방임하는 시간이 증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점점 게임이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마음과 감정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긍정적인 표현이든 부정적인 표현이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해줘야 돼요. 자기 탐색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흥미로운 것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어서 게임 중독에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정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보드게임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네. 네. 네, 코로나19 시대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연구소장으로서 이 아동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이나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활동 등을 통한 아동의 언어 발달 및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나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치료실 속에서라도 작은 사회를 경험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국건강가정진흥위 코로나19 이후 가족 생활 실태 및 가족 서비스 수요 조사 연구에 따르면요, 자녀 돌봄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자가 69.9%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정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한 부모가 있어야지 자녀들도 행복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과 더불어서 주 양육자인 어른들의 노력이 더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